부안군 장학재단이 특정 대학교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전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도 특정 대학교와 학교 학생에게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제에서는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 허가를 철회해달라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나 대책은 미흡해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김제시의 한 물류 창고에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밤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트랙터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B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A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부안군 장학재단이 특정 대학교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전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서 특정 대학교와 학과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정읍시민과 각계각층의 후원금을 받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성적 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수 학생에게 혜택을 줘 차별이 우려되는 장학생 선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를 보면 학업 성적 60%, 가정 형편 40%를 합산해 수요자를 선발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1순위는 성적으로, 2순위는 가정 형편 순으로 결정하고 두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수 대학 또는 우수 학과를 다니는 학생 가운데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전체 인원의 2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뽑을 수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재학 중인 학교나 학과에 따라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취재 결과 이사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명씩 우수 학과로 인정받아 장학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나와 있는 우수 학교와 우수 학과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대 치대 저희가 그렇게 좀 아깝게 떨어진 애들이 있을 때는 이런 학생은 우수 대학 우수 학과로 해서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해서 그 선발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제 별도로 어디 학교는 우수 대학이다 어느 학과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장학재단들을 상대로 명문대생에게만 주는 장학금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장학재단 선발 기준에 대해 정읍 시민들도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져야 되는데 특정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부안군 장학재단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별다른 대책이나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밤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트랙터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7시 26분쯤 임실군 우수면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점검을 위해 갓길에 세운 트랙터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B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A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김제시 한 물류 창고에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3동과 각종 자파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창고에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궁중음악인 정읍 수제천이 헝가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제천 보존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두나우바루시 등 2개 도시를 방문해
백제가요 정읍사를 반주한 전통음악 수제천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에는 최규식 주 헝가리 한국대사와 체르나 가보르 두나우바루시 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수제천의 선율을 감상했습니다. 이번 연주는 최근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으로 한-헝가리 우호 교류 행사 차원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제에서는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 허가를 철회해달라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앞세운 태양광은 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상 노력은 미흡해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김제시 금구면의 한 너른 들판. 마을 한복판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2300kW급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인근 20여 가구 가운데 가깝게는 불과 10여 미터 거리에 사는 주민도 있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도로 교통과 주민 편의를 위해 김제시가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 바로 옆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자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전소가 들어선 마을 곳곳은 송전탑이 높이 솟아 있는데 주민들은 곧 태양광 물결을 마주할 예정입니다. 돼지가 많이 죽어서 다 없애버리고 소로 바뀌었거든요. 그도 자기네들 우리한테 10원짜리 보상 안 해줬어요. 그래놓고 또 이제 와서 이거 태양광도 이렇다 했다 말 없이 들어오면은 우리 시골 사람들 다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도로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100m 안에 시설을 제한하는 태양광 관련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17년 8월 발전 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전 조례에 따라 개발 행위를 허가했다는 겁니다. 신청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조례 부칙에 가면은 계속 그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담은 입지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 각 지자체에 전달했지만 김제시는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조례를 도입한 겁니다. 반면 남원시의 경우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막기 위해 김제시보다 1년 이상 앞서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전체 개발 행위 규모가 5.제곱미터 이상은 500m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해당 마을 세대주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위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을 보면 전원개발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앞세워 정책적 뒷받침이 따르는 태양광 사업. 그렇지만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주민의 분통 어린 하소연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리산 자락 뱀사골 계곡에 위치한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과 달국마을 등에 최근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풍은 오늘 26일을 전후해 절정에 달을 것으로 보이며 11월 초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는 남원시 산내면 부은리 지리산 국립공원 반선주차장 일원에서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지리산이 좋아서 찾아왔는데 아직 단풍이 아쉬운데 한 2주 후부터는 단풍이 절정이라서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때도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어요. 순창군이 순창 매운 소스를 개발해 첫 출시했습니다. 순창 매운 소스는 국산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유산균으로 발효해 독특한 매운맛이 주요 특징입니다. 순창군은 순창 소스 세계박람회에서 시식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순창 매운 소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순창이 장류로 유명한 고장이긴 하지만 지금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소스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발효라는 컨셉과 고추를 이용해서 유산균 발효를 통한 고추 발효 소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37회 전라북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부안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 14개 시도협회 회원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체육대회에서는 좌식 배구와 게이트볼, 100m 휠체어 달리기, 팔씨름, 전자다트 등 6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대회 결과 정읍시가 종합 1위, 순창군과 군산시가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부안군은 화합상을 받았습니다. 정읍시가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2019 농촌재능 나눔축제를 개최합니다. 농촌재능 나눔은 대학생들의 전문 지식과 재능을 고령화된 농촌마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 태인면 피항정 문화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전북과학대학교 11개 학과 재학생들과 교직원 봉사대가 시력검사와 예방교육, 행복사진 촬영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이 판매 시작 3개월 만에 판매액 2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해 현재까지 판매액 19억 8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95%에 달하는 높은 가맹점률과 빠른 환전 시스템 등의 편리성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오는 11월 초부터 순창사랑 상품권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2019년 자동차세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와 영치예고 233건의 체납액 4,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정읍시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6억 원인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뇌졸중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를 이달 17일까지 모집합니다. 김제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력과 유연성, 일상생활 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하늘이 깨끗하게 드러나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칠 텐데요. 바람도 차가워진 데다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21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는데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의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돌에 닿는 공기는 서늘한데요.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진눈깨비인데다 양도 많진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